네, 안녕하세요. 김준환 전문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장이 3월 말부터인가요? 좀 좋지 않습니다. 체감상으로도 좀 좋지 않으실 겁니다. 가는 종목들이 있는데 계속 움직이는 종목만 움직이고, 그리고 기존에 어떤 강했던 것들 중에서도 차별화가 일어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유리기판 같은 경우에 HB 테크놀로지만 간다던가 이런 식으로 차별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시장 참여자들이 좀 많이 어려우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클럽에, 저희 토마토 투자 클럽에 저희 멤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4월 달에는 좀 좋지 않을 것이다. 좀 어려운 장이 예상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시장이 조금 좋지 않습니다. 네. 특히나 제가 이게 신의 한 수, 그리고 여기서 제가 일정 정리한 것들을 보여드릴 때 제가 일요일까지 작성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네, 일요일날 작성한 내용을 제가 가져오는데 작성하는데 일정적으로도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은 이번에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내일 선거가 있기 때문에 정부 부처 일정들이 되게 없습니다. 다 선거에 다 집중하기 때문에. 그래서 일정적으로도 보이는 것이 없고, 그리고 종목들 제가 제약바이오, 그다음에 반도체, 2차 전지, 로봇, AI, 여태까지 강했던 섹터들, 유리기판까지 해서 다 차트적으로 다 쭉 한번 2천여 개 차트를 좀 보는데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끌리는 차트가 좀 없었습니다. 예. 그리고 좀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적으로도 좀 좋은 종목들을 좀 보려고 해도 뭔가 좀 끌리지 않는 좀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주말에 여러 가지 이슈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란이 이제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을 한다.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CPI 발표가 있지 않습니까? 3월 CPI 발표가 또 10일에 있습니다. 선거도 있는데, 그러니까 10일, 즉 수요일 날이 상당히 좀 중요한, 이번 주에 있어 되게 중요한 일정들이 좀 몰려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국채금리 같은 경우에도 또 이제 오르고 있고요. 미국 국채금리 10년물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부정적인 영향을 좀 끼치고 있습니다. 한국 증시에. 그래서 많이 좀 어려운 장세인데, 또 이제 선거가 또 끝나면 그 선거 이후에 또 이제 여러 이슈들이 좀 있습니다. 부동산 PF 문제, 요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공공요금 인상 어떤 이슈들, 그리고 이제 여당이 잡느냐, 야당이 잡느냐, 총선에서, 그쵸? 어느 쪽이 우세할까에 따라서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야당 쪽이면은 신재생 에너지. 그래서 오늘 태양광 쪽이 좀 움직이지 않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죠. 트럼프냐 바이든이냐 해서 트럼프 관련 쪽으로는 원전이라든가 전통 정유주, 그다음에 바이든 쪽이면 IRA법, 2차 전지, 전기차 이런 쪽으로. 근데 최근엔 또 이제 바이든 쪽이 좀 치고 올라오면서 거기도 또 신재생 에너지들 쪽이 관련주들이 많이 좀 퍼스트솔라 이런 것들이 올라옵니다. 미국장도. 근데 오늘도 보니까 우리 한국장 같은 경우에 풍력이나 태양광이 좀 올라오죠. 그리고 이재명 관련주, 이재명 대표 관련주 쪽도 좀 많이 올라옵니다. 지역 화폐에서부터 그다음에 그 이재명 관련주라고 좀 시장에 알려진 그러한 것들이 좀 올라오는데요. 많이 좀 시장이 어지럽습니다. 주도 섹터가 좀 마땅히 없다 보니까 최근에 강했던 유리기판 쪽도 좀 내려오다 보니까 정테마 쪽 이런 쪽들이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에요. 테마주 같은 것들이. 그래서 상당히 좀 어려운 장세인데 그래도 저희 어떡합니까? 거의 매번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 시장 참여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계속해서 이 차트를 보시고 고민하시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될까? 그래서 많이 고민을 해가지고 가져오니까, 그런 일정들을 한번 챙겨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4월달은 계속 말씀드렸어요. 어떤 뭔가 명확한 그런, 강한 그런 일정은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하나 보고 있는 거, 신의 한 수 계속 보시면 제가 1시간 하니까 3시, 이제 거의 4시 다 돼서 제가 하나 일정 보는 거 하나 알려드릴 테니까 끝까지 본방을 좀 사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려드릴게요. 하나 보고 있는 게 있거든요. 자, 그러면 지나긴 했지만 월요일 일정부터 한번 보면서 제 일정을 제가 어떻게 보는지 이런 것들 다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아시죠? 제가 전 섹터를 다 알려드립니다. 보여드립니다. 그렇죠? 제 일정에 있는 것들, 2차 전지 쪽이면 2차 전지 쪽 어떻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거 다 알려드리니까 쫙 다 보십시오. 도움 많이 되실 겁니다. 네.
자, 먼저 월요일 일정입니다. 월요일에는 어제 일정이었는데 대만의 수출 데이터 발표 일정이 있었습니다. 네. 대만 하면은 뭐 IT 강국이지 않습니까? 특히 반도체 쪽에 많이 집중한 그런 쪽이죠. 그래서 대만 하면 반도체니까 반도체 관련주들을 좀 많이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종목만 거의 200개 넘습니다. 그래서 뭐 유리기판, HBM, CXL, 시스템 반도체, 반도체 장비, 소재, 부품, 그다음에 온디바이스 AI까지. 예, 그래서 전 섹터를 다 보고 찾아봤는데 아무래도 유리기판 쪽이 좀 차트적으로 괜찮았어요. 예, 그래서 어제 좀 강세였고 어제 좀 고점을 좀 찍고 좀 많은 종목들이 내려왔죠. 예, 그리고 뭐 기타 반도체 장비 쪽이라던가 반도체 재료 부품 쪽이 좀 괜찮았습니다.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겹테마 있지 않습니까? 뭐 SSD 가격 올린다고 들어보셨죠? 저장장치 쪽, 그쪽도 있고 뭐 D램 쪽도 있고 HBM 여러 가지 최근에 좀 강했던 섹터의 종목들이 좀 있다 보니까 그쪽 섹터가 좀 좋아 보였어요. 그 중에 뭐 주성 엔지니어링 디바이스 ENG를 좀 넣어놨습니다. 여기에는 넣어놨는데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유리기판 장비주로 편입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게 아마 월요일 날 바로 좀 치고 좀 내려왔을 겁니다.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에는 원래 ALD 장비 쪽, 예, 이쪽이기 때문에 SK 하이닉스 향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실적적으로도 괜찮으니까 저는 뭐 좋게 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요런 이 반도체 섹터의 종목들은요. 4월 이제 4월 중순에 이제 ASML 실적 발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반도체는 네덜란드 장비회사 EUV 장비회사 아닙니까? 그래서 그쪽부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미 반도체,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가 4월 26일 이렇게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의 이 최근에 강했던 종목들이 좀 내려오는데 오히려 매수 기회가 아닌가 합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반도체 섹터는 작년에 한미 반도체부터 해서 여러 가지 수주를 받았지 않습니까? 예, SK 하이닉스가 HBM 장비를 많이 이제 발주를 했는데 그 실적 작년에 발주한 그 실적들이 다 이런 부품 이 장비 회사들의 숫자로 찍힙니다. 이번 1분기부터. 그래서 가장 기대감이 크니까 이쪽 섹터, 뭐 대장주죠. 한미반도체 같은 것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너무 좀 높긴 한데, 그래서 그런 종목들 한번 보시고요. 반도체 쪽은 좀 긴 호흡으로 가져가셔야 됩니다. 예,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 슈퍼 사이클은 내년까지 진행이 됩니다. 내년까지. 뭐 지금 뭐 금리, 뭐 미국에서 금리 인하 안 하고 오히려 금리 인상한다 이런 얘기 나오기도 하는데 그런다고 AI 투자 안 합니까? 그렇죠? 잘 생각해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그리고 D램 반도체 같은 경우,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기를 그리면서 이렇게 위아래로 출렁거리면서 그렇게 주기가 있거든요. 반도체 슈퍼 사이클이 뭐냐면 이게 올라갔다 내려왔다 이제 지금 올라가는 단계거든요. 여기가 지금. 예, 그래서 지금 이 정도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남았어요. 요 반도체 사이클은 상승 사이클은 되게 오래 갑니다. 뭐 내년 상반기까지 그리고 뭐 증권가나 여러 가지 이런 업계에서는 향후 몇 년간 간다고 합니다. AI에 대한 투자가. 그래서 아직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반도체 섹터는 좀 긴 호흡. 무슨 말이냐면 그냥 내릴 때 매수하셔야 됩니다. 매수하셔가지고 가져가시고 내년 초쯤에 피크가 찍힌다고 하니까 보통은 주가는 2분기 정도 선행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올해 한 상반기까지는 뭐 여유롭게 뭐 편하게 가져가셔도 되지 않을까 해요. 특히 뭐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도 계속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러니까 하반기 모멘텀이 좀 강력하게 끌어와서 지금 상승을 좀 해줬어요. 이제는 SK 하이닉스의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SK향 쪽도 좀 보시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옆에 제가 디바이스 ENG도 넣어놨는데 이 종목은 좀 바닥권에서 좀 디스플레이랑 반도체 장비 쪽이 둘 다 있는 종목인데 거래량이 좀 작아요. 근데 뭐 추가적으로 우상향 좀 하고 있고 실적이 좀 개선되는 부분이 있어서 넣어놨던 종목입니다. 자, 그다음 밑에 보시면 기재부 차관의 관광수지 관련 현장 방문 이슈가 있어요. 최근에 뭐 리오프닝에서 화장품하고 미용기기 오늘도 좀 파마 리서치 같은 거 강하지 않습니까? 미용기기랑 요 화장품 쪽이 뭐 최근에 화장품도 중국 향이라고 봤던 종목들이 실적이 괜찮았어요. 중국에서 조금 잘 팔렸습니다. 예. 화장품 같은 경우에 중국에서 피크를 찍고 코로나 때 좀 내려왔다가 다시 좀 국내 어떤 화장품이 좀 더 팔리는가 봐요. 그래서 증권가도 예상을 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실적이 괜찮으니까 중국향 그런
그 LG 생활건강 같은 그런 미용 화장품 종목들도 조금 올라왔었죠. 근데 1분기 실적 발표 관련해서 이쪽 미용기기랑 화장품, 예전 리오픈이라고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관광 보면은 카지노, 면세, 여행, 항공, 그 다음에 뭐 의류, 그 다음에 화장품, 미용기기 다 보거든요. 이 섹터를 전부 다. 그래서 다 보고 제가 몇 개 좀 본 겁니다. 그래서 근데 보니까 면세점도 뭐 마땅히 이렇게 끌리는 종목이 좀 없더라고요. HDC 쪽 정도, 현대산업개발 섹터죠. 면세점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지노 쪽에 뭐 코텍이나 롯데관광개방, 뭐 GKL 이런 것들이 있었고요. 파라다이스 같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전 상장 이슈로 오늘 좀 상승이 좀 나오더라고요. 그다음에 항공에는 또 한국공항, 렌트카에는 소카나 뭐 롯데렌탈, 이렇게 렌트카까지 제가 다 정리를 해서 이렇게 봤는데 그 중에서 한 4개 정도 좀 추려놨습니다. 코텍 같은 경우에는 카지노에 들어가는 모니터 쪽입니다. 그래서 코텍을 좀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롯데관광개발 같은 경우에는 또 여기서는 그 자산재평가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뭐 최근에 좀 상승이 나왔던 종목인데 추세가 좋은 종목들을 좀 넣어놨습니다. 카지노나 어떤 면세점 이런 쪽도 최근에 좀 실적 이슈가 좀 나오는 모습이에요. 예. 근데 만약에 보신다면 미용기기 쪽이 좀 어떨까 합니다. 예. 오늘도 좀 움직임이 있는데 앞으로 보신다면 자, 그 다음 일정 보시겠습니다. 여기 딱 보시면 놀라실 겁니다. 오늘 자람 테크놀로지 가는데. 예. 아니면 월요일 일정이니까 월요일날 끝난 거 아닌가라고 하실 수 있는데 제가 얘기 드렸습니다. 항상. 제가 일정 정리해서 가져오는 것들은요. 미인대회. 예. 계속 말씀드립니다. 지난주에 차트를 많이 보고, 뭐 2,000여 개 종목 정도를 봅니다. 이번에 좀 적게 본 것 같아요. 1,800개 본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서 자람 테크놀로지 차트 좋더라고요. 차트가 좋고, 제가 신의 한 수 제가 12월 달에 처음 했나? 그때 자람 테크놀로지가 첫 번째 주인가 두 번째 주에 아주 주가가 2만 원, 3만 원 너무 최저가일 때 제가 한번 얘기 드렸어요. 어떤 얘기를 그때 드렸었냐 하면, 요거 온디바이스 AR로 편입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죠? 그리고 요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 통신 인프라 투자 엄청나게 하는데 몇 조 원 투자하는데 그거 관련주로 될 수 있습니다라고 분명히 그때 얘기를 드렸어요. 물론 뭐 그때 저도 뭐 이렇게 3배, 4배 갈 줄은 몰랐죠. 근데 그때 좀 발굴해서 기뻤는데 와, 그때부터는 지금까지 해서 엄청나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좀 가는 모습인데요. 여기 실체가 있습니다. 유럽도 그렇고 뭐 이번에 뭐 또 유럽의 어떤 5G 관련해서 뭔가 모멘텀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미국 투자 관련해서도 관련주이기도 합니다. 근데 너무 높아서 그래서 저도 만약에 보신다면 저는 일주일 스윙이니까 이렇게 시세가 나오면 우선은 매도 관점입니다. 예, 그래서 자람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 뭐 강세였고요. 여기에 보면 우주항공용 통신 네트워크 반도체 생태계 구축 관련해서 우주항공용 반도체, 그 다음에 통신 반도체 이렇게 봤어요. 예, 그래서 통신 반도체 하면은 우리 센서뷰라든가 뭐 퀄리타스 반도체가 있고요. 우주항공용 반도체 하면은 i3 시스템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정리해서 그 중에 차트가 좀 가장 괜찮아서 자람 테크놀로지를 넣어놨었어요. 예, 근데 움직임이 아주 강력하게 나오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 프로그램 보시면 도움 많이 되십니다. 예. 다른 저희 뭐 선배님들 뭐 우리 전문가분들, 이토마토 전문가분들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릅니다. 저는 잘 안 봐가지고 월화수목금 다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종목별로 하나하나 뭐 설명도 해드리고 이런 사람은 저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입니다. 여기에 공공 및 민간기업 제로트러스트 보안체계 신속전환 관련해서 한마디로 보안 이슈인데 보안주 중에서는 뭐 마땅히 좀 보이는 종목이 없었는데 S넷이 뭐 주주 친화 정책도 있었고 여러 가지 예전에 뭔가 사업 관련해서 이렇게 발표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좋아서 넣었는데 아마 상승이 조금 나왔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보안 일정이 있다고 해서 최근에 뭐 보안 문제가 불거지거나 예를 들어서 뭐 해킹의 어떤 문제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없습니다. 하지만 보안 쪽이 생각보다 실적이 나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슈가 좀 있는 것들이나 추세가 좋은 것들만 보셔야지 보안 일정이 있으니까 보안주 아무거나 하나 사자, 뭐 예를 들어 라운시큐어, 드림 시큐리티 사자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보신다면 보안 일정이 있으면 그럼 보안 쪽에 가서 물리보안 말고 정보보안 쪽 가셔야 됩니다. 인포색 그 분류가.
가셔가지고 차트적으로 좋은 걸 보시는 그런 식으로 해서 저를 뽑아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주말에 전 섹터의 차트를 많이 보다 보니까 지금 최근에 가장 강한 섹터는 어딘지를 알 수 있어요, 저는. 예, 그렇게 노력을 좀 하니까. 그래서 그 다음 주에도 물론 뭐 강했던 섹터가 가지 않을 수도 있지만 돈이 들었다고 하나요? 예, 수급이 강하게 몰린 그런 쪽. 그리고 이슈가 만약에 그 다음 주에도 뉴스로 해서 지속이 된다면 그러면 갑니다. 예. 그래서 일정을 보시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되세요. 뭐 제가 지금 최근 5년 동안 하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의 프로그램 이제 정기 올해 이제 구독을 좀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도움이 좀 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 그래서 꼬박꼬박 챙겨보시는 분들 계신데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뭐 전문가도 그렇고 뭐 여러 프로그램 많이 보시잖아요. 이토마토 보시는 분들은 다 보실 텐데 한쪽만 많이 보지 마십시오. 한 전문가의 얘기만 들어서는 안 됩니다. 예, 쏠림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 사람도 틀릴 수 있고, 뭐 저도 틀릴 수 있고. 그래서 스스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뉴스도 많이 보시고, 그 다음에 일정도 찾아보시고, 그 다음에 제 프로그램도 보시고, 예, 그래야 돼요. 왜냐하면 한쪽으로 정보가 편향되다 보면, 그러면 내가 똑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일정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 월요일 일정 지속인데요. 이게 좀 너무 아쉽습니다. 제가 오늘 SNS텍이랑 FST 있잖아요. 예, 노광장비 쪽 동진 세미컴이 오늘 좀 약한데 원래 EUV 하면 관련주 뭐 가장 대장주가 FST, SNS텍이잖아요. 이게 좀 너무 아쉬워요. 예. 왜냐하면 설명해 드릴게요. 미국 상무부 차관이 네덜란드 ASML 관계자를 면담하는데 이게 뭐 좋은 일정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ASML에다가 수출 통제를 하라. 예, 중국에 수출하지 말라는 그런 어떤 뭐 권고라 그러나요? 예, 그 문제를 논의하는 거기 때문에 수출 제한이기 때문에 ASML 기업한테는 별로 좋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주에 뭐 뒤에 소개해 드리겠지만 미국, 일본 정상회담이 있고 미국, 일본, 필리핀 정상회담 3자회담이 있어요. 계속해서 지금 중국을 자극하는 일정이 많습니다. 이번 주에. 그래서 미중 분쟁주 아시죠? 예전에 뭐 히토르나 페라이트,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반도체 쪽이면 뭐 서플러스 글로벌이나 피델릭스 있잖아요. 예, 그 일정이 좀 많아가지고 피델릭스 서플러스 글로벌에서 지난주부터 저는 피델릭스랑 서플러스 글로벌 봤는데 그 중에 피델릭스를 좀 원픽을 좀 했었죠. 예, 근데 요게 아마 어젠가요? 예, 어제 아마 갔을 겁니다. 금요일부터 좀 움직임이 있었어요. 막 주식 찌라시방들에서 막 그 이런 얘기, 이게 일정이 있다라고 막 이렇게 올라오면서 움직임이 피델릭스가 있었는데 아마 월요일날 탁 치고 내려왔을 겁니다. 예, 그래서 일정을 그렇게 보시면 지난주부터 저는 이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 요거를 좀 볼 수 있었죠. 그래서 분쟁 쪽으로는 피델릭스였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여기 지금 우리 PD님한테 드리는 자료는, 그냥 제가 압축한 거예요. 예, 압축한 거고, 제가 정리한 자료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제가 ASML 노광장비 관련해서 아래와 같은 이슈도 있어야 해서, PD님 올려주실 것 같은데, 지금. 예, 보시면은 TSMC의 강진 나왔지 않습니까? 예, 그죠? 올려주셨어요. 감사합니다. 강진 피해가 심각해서 ASML에 보니까 한국에서 엔진이나 EUV 부품을 급파했다. 이 뉴스가 딱 보인 거예요. 예, 그래서 제가 거기다 뭐라고 적었냐면 이런 이슈도 있기 때문에 체크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라고 적었죠. 예, 보이시죠? 예, 이렇게까지 적어 놓고 저도 좀 안 봤어요. 그리고 뭐 차트적으로는 IMT가 조금 강했고 신규 상장주죠. FST 여기 FST 있네요. 두 번째 칸에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차트 순을 배열하는데 요게 그래서 오늘 너무 가가지고 너무 아쉬웠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ASML의 실적 발표가 반도체 장비 쪽에서는 가장 빨라요. 4월 중순입니다. 예, 그래서 요걸 봐야 돼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동진 세미캠을 좀 봤어요. 최근에 강세여가지고. 근데 역으로 FST랑 SNS텍이 오늘 좀 올라서 좀 속이 상합니다. 그러니까 일정주 하다 보면 좀 이런 게 있어요. 제가 보는 대장주가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다른 것이 가고, 뭐 이런 식으로. 근데 물론 제가 아까 배열한 거 보셨죠? IMT 다음에 FST가 두 번째로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아쉽습니다. 예, 그래서 그거를 이제 못 찍은 것이, 물론 제가 여기 지금 정리한 거에는 피델릭스 앞에 뒀고 월요일날 좀 시세가 나와서
뭐 제가 본 게 같다라고 했는데, 예, 이런 부분이 좀 있었어요.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이제 군 정찰위성의 2호기 8일 발사인데, 군의 정찰위성 같은 경우에는 크게 어떤 모멘텀이 없습니다. 이거 한다고 해서 이미 지금 제작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부품들이 한국산 쓰겠지만, 이미 지금 항공우주 쪽은 요거 관련해서 크게 모멘텀은 없지만, 아시다시피 한양 디지텍이나 비츠로테크가 좀 추세가 나쁘지 않았어요. 특히 한양 디지텍 같은 경우는 SSD 관련주로 좀 편입이 돼 있었고요. 그다음 비츠로테크 같은 경우엔 추세가 좀 좋았죠. 예전에 이게 초전도체 관련주이기도 했고, 이게 전선 전압기 쪽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부각이 안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비츠로테크가 좀 너무 부각이 안 됐었는데, 오늘 좀 팍 치고 좀 내려왔어요. 비츠로테크가. 예, 지난주부터 봤던 종목입니다. 네. 그래서 요런 일정, 즉 위성 관련해서 아시잖아요. AP 위성, 제노코, 인텔리안테크, 세트레가이, 요런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대표적인 조금 테마주라고 하나요? 그런 종목들 나중에 내려오시면 보셔야 돼요. 4월 달에 조금 우주 일정이 있는데 5월 달에 우주청 이슈가 있으니까 AP 위성이나 요런 종목들 있잖아요. 우주 쪽, 컨택 요런 종목. 예, 최근에 상장한 오늘 대표 인터뷰 기사도 아침에 나왔었는데요.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5월 이슈가 있으니까 4월 달에 좀 내려오면 그런 것들을 볼만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일정을 알면은 좋다고요. 일정도 모르고 어떻게 제가 나와갖고 이렇게 전문가 활동하겠습니까? 그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 밑에 보시면요, 제가 하나 또 마지막 월요일 일정 마지막인 것 같은데. 연체율 비상에서 새마을금고 사태 좀 있지 않습니까? PF 문제가 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첫 공동검사가 있어가지고, 안 그래도 주말에 좀 안 좋은 뉴스 많고, CPI도 이번에 3월 CPI가 1, 2월보다 올라갈 거다. 저는 너무 온갖 악재를 다 봤어요. 보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는데, 관련해서 아시잖아요. 고려신용정보. 예, 신용평가사 쪽이 차트로 좀 올라와서 좀 넣어놨던 부분입니다. 아시다시피 테마주 하시는 분들은 제주은행이라든가, 푸른저축은행, 그 다음에 SCI 평가정보, 이런 종목들이 고금리 수혜 섹터로해서 좀 올라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좀 지수가 내려가면. 근데 이번 주에 지수가 내려가긴 하는데 이쪽이 크게 움직임이 없고, 움직임이 좀 나왔다가 좀 내려가고 좀 되게 혼조세예요. 아시다시피 엘컴텍이라든가 흥하해운, 그 다음에 흥구석유 같은 그런 해칭 섹터 있지 않습니까? 지수가 막 떨어질 때 올라가는 그런 섹터도 움직임이 좀 세게 나왔다가 내려가고 해서 이게 좀 개인 투자자들이 좀 하기에는 좀 어려워요. 그래서 항상 이런 것들 하실 때는 조금 단기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장기 투자, 고려신용정보가 좀 배당이 많이 나오는 종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배당주 노리고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아니고서는 이런 종목들은 해칭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화요일 일정 한번 보겠습니다. 예, 오늘 일정인데요. 금융지주회사 경영실적 발표가 좀 있어요. 예. 우리 정부 일정도 아시다시피 이번에 선거기 때문에 별로 없습니다. 예, 없어가지고 저도 이제 금융사, 은행, 증권, 그 다음에 금융지주사, 다 봤어요. 보험사, 보험 치면 보험, 화재, 생명 치면 나오거든요. 예, 관련주들이 쫙 나와요. 그래서 봤는데 차트적으로 그렇게 마음에 드는 게 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은행 쪽도 몇 개 있는데, 인카금융 서비스가 그래도 보험 요거 판매하는 회사 아닙니까? 그래서 요 종목을 좀 봤었는데 요게 좀 오늘도 좀 상승이 나오더라고요. 예, 이런 식입니다, 저는. 예, 물론 인카금융 서비스가 수급이 되게 많이 이렇게 붙는 그런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여기서 좀 소개하고 사세요 이런 건 아닌데, 추세적으로 좀 괜찮고, 예, 그래서 넣었는데 이 종목이 좀 움직임이 좀 나오더라고요. 예. 그 다음 밑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에코프로 5분의 1 액면 분할로 이제 정지가 되는 거죠. 예, 아마 이제 오늘 거래 정지 들어갔을 겁니다. 여기에다가 저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BM을 넣었나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네. 2차전지 sek터 얘기하면 다 길어집니다. 길어지는데 제가 아까 정부의 편향을 자꾸 얘기를 드렸습니다. 예. 솔직히 그래요. 그러니까 2차전지는 제가 전문가 12월부터 이제 활동을 했거든요.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2차전지를 투자를 많이 하셨어요. 그리고 고점에서 많이 좀 물리신 분도 계시고 1월달이나 2월달에 들어오신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 우리 이토마토도 마찬가지인데 2차전지를 당연히 미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좋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증권사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일부 저와 같은 사람들 같은 경우에 2차 전지에 대해서 계속 경고를 좀 해드렸어요. 전 12월 달부터. 그죠? 아시다시피, 정말로 아시지 않습니까? 2차 전지 앞으로 당연히 우리 휘발유차를 대체할 거는 누구나 알고 있는데 분화되고 있는 거는 인정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아무래도 2차 전지 쪽을 다루고 썸네일로 2차 전지를 자꾸 얘기하다 보면 예, 그러면은 조회수가 많이 늘어나요. 그래서 2차 전지를 다루는 그런 많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예. 반도체 다루면은 조회수 안 나와요. 아쉬워요. 그래서 나름대로 저는 그래서 앞으로 뷰,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 단기 박스권이라고 저는 분명히 얘기 드렸고 이게 본격적 반등 아니라고 얘기했는데도 많은 시청자분들은 2차 전지 좋다라고 하는 쪽으로 가서 그것만 보십니다. 제 얘기를 안 듣고 그 다음에 뭐 댓글에 요즘에 댓글 안 봅니다. 저는 댓글에다가 2차 전지 얘기하면 안 좋게 얘기하거나 조금 좋지 않다고 얘기하면 뭐라고 하시고 그러시면 안 된다는 말씀이에요. 저는 정보를 균형 있게 들으셔야 되고요. 그리고 안 좋은 쪽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또 오르는 것도 있어요. 예. 그래서 좀 균형적으로 아니 지금 가는 거 반도체인데 왜 성장성이 잠깐 둔화됐다고 뭐 캐즘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현대차 안 되니까 지금 하이브리드 한다고 그래갖고 하이브리드 다 지금 관련주 코리아 FT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우상해야 하는데 2차 전지 간다고 그러고 잡고 계시면은 기회비용이 있잖아요. 우리는 계속해서 그 2차 전지 하고 계시면은 돈이 묶여 있잖아요. 그러다가 지금 올라가다가 좀 꺾이는데 이게 본격 반등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어디 있습니까 지금? 예? 그죠?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는 그래서 저는 저 이슈플로 아침에 하잖아요. 그래서 저 뭐라 했습니까? 2차 전지 보시면 엔캠 보시라고 했잖아요. 엔캠만 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2차 전지 보시더라도 제가 지금 넣어놓은 거 한번 보시겠습니까? HB 테크놀로지 이런 거 넣어놨잖아요. 그죠? 월요일날 가고 예, 오늘도 갔던 거. 그죠? 필옵틱스 이런 것들, SKC, 예, 어제 오늘까지 갔잖아요. 얘네 2차 전지 쪽이거든요. 원래는 2차 전지 장비 아닙니까? SKC 소재고. 근데 일부러 격테마를 넣어놓는 거예요, 저는. 예.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어디에 편중된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그리고 제 신의 한 수에서도, 여러 가지 정보를 드리고 있어요. 2차 전지 쪽도 얘기 드리고, 반도체 쪽도 얘기 드리고, 2차 전지의 어떤 전망도 얘기 드리고, 2차 전지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문제가 1분기 실적이 안 좋게 나왔는데 되게 안 좋게 나왔거든요. LG 에너지 솔루션부터. 근데 문제가 2분기에는 더 안 좋다라고 얘기 나오고 있고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순이익이 10억대가 나와요. 17억, 18억대. 예, 그게 좀 안 좋아요. 거기다 테슬라까지 조금 비장해서 조금 떨어지잖아요. 그죠? 뭐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테슬라가 좀 안 좋아서 2차 전지 쪽도 안 좋을 수 있다 그러니까 왜 테슬라를 2차 전지에 연결하느냐 이렇게 이상하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힘듭니다. 2차 전지 섹터가 조금.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3원계 배터리 지금 많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중국에서 1,000만 원짜리 전기차 나오잖아요. 걔네 다 LFP 배터리 쓰지 않습니까? 3원계 배터리 비싸서 못 써요. 그러다 보니까 LFP 배터리 지금 이제 뒤늦게 우리 배터리 3사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보신다면 2차 전지를 보신다면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데 계좌 같은 경우에 만약에 막 30% 40%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다시 올라가기 되게 어렵거든요. 만약에 뭐 실적이 갑자기 뭐 2배, 3배로 급증하는 어떤 이벤트가 없으면 그러면은 아쉽지만 손절하고 나오셔 다른 거를 좀 하시다가 나중에 반등할 때 들어가도 괜찮습니다. 네. 아니면은 나는 그래 끝까지 기다릴 거야 하면 연말까지 좀 기다려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어요. 2차 재반등은. 아시겠죠? 네. 반등 안 한다고는 안 했습니다. 저는. 네. 그래서 이럴 때는 차라리 보통 반도체랑 2차 전지 겹테마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럼 겹테마 종목들을 보시면 돼요. 그리고 실적적으로 괜찮은 종목들. 예를 들어 2차 전지 같은 경우에 삼성 SDI 같은 거 중장기로 보시기 좋아요. 제가 얘기 드리잖아요. 이렇게. 괜찮은 거. 밸류적으로 아직 그 순이익, 영업이익 대비해서 싼 거 얘기 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시면 좋아요. 예. 균형적으로 보시고 어떤 게 도움되시는 말을 하는지 제가 그죠? 어떤 프로그램에서 본인들에게 좋은 말씀, 듣기 좋은 말을 하는지 아니면 실제로
주식 투자에 도움되고 계좌 우상향에 도움되는 말 하는지는 판단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일정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 일정이 좀 별로 없어서 짤막짤막합니다. 수요일 일정 보시겠습니다. 수요일 일정에도 보니까 미일 정상회담 개최, 여기다가 제가 비츠로테크 일지파워 넣어놨는데, 그래서 아까 비츠로테크는 뭐 상승했다고 얘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원래 미일 정상회담 관련해서는 중국을 좀 견제하는 그런 성격이 좀 강합니다. 그래서 방산 쪽 같은 것도 좀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번에 다뤄지는 내용 중에서 협력 이슈가 있는데 핵융합 협력 이슈가 있었어요. 그래서 핵융합 관련해서는 모비스 아시죠? 근데 너무 좀 재무가 안 좋아요. 그래서 비츠로테크가 예전에 초전도체 핵융합 관련해서 상승한 이력이 있기 때문에 비츠로테크를 넣어놨습니다. 그런데 좀 시세가 조금 나왔어요. 네, 모르겠습니다. 핵융합 쪽 관련해서 또 이슈가 좀 불거지면 요거 끝나고 목요일 정도에 좀 뭔가 다시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데, 저는 보통은 한번 제가 이야기 드렸는데 어느 정도 좀 상승이 나오면은 조금 보수적으로 봐요. 그 다음에 양자 컴퓨터에 대한 협력 이슈도 있습니다. 그래서 엑스게이트나 뭐 ALT 이런 것들도 제가 뭐 정리해 놨었는데 여기는 뭐 적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미일 정상회담 개최한다라고 하면요, 그러면은 관련 기사들 되게 많이 찾아봐요. 그래서 어떤 기사 보니까 핵융합 목표 그 전략 파트너십 일종 이슈도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공급망 협정 관련해서도 여기에서도 뭐 어떤 얘기가 나올 것이며, 뭐 오커스에 이제 일본까지도 안보 협의체입니다. 호주랑 미국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뭐 들어갈 것이며, 이런 것들이 이제 방산 쪽이죠. 그런 것들을 다 여기 정리를 좀 제가 해놨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미국과 일본과 무기 공동 개발 이슈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산주가 좀 가는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리해서 타픽을 좀 적어 놓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제가 한국 국회의원 선거에다가 뭐 SK 이터닉스나 LS를 넣어놨는데, 태양광, 풍력, 그 다음에 대북주, 요런 것들을 제가 원래는 좀 적어 놨었어요. 뭐냐 하면은 아무래도 이번에 지금 사전투표가 있었는데, 사전투표가 뭐 사전투표율이 높다고 해서 야당이 뭐 유리한지 여당이 유리한지는 잘 모릅니다. 그리고 뭐 방송이니까 저는 뭐 중립적인 위치죠. 만약에 야당 쪽이 강하면,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신재생이 좀 강하거든요. 그래서 신재생 쪽에 차트적으로 좀 괜찮은 것들을 좀 뽑아봤어요. 태양광은 뭐 SK 이터닉스, SKDN에 대해서 불리한 회사입니다. 그 다음에 뭐 신성 ENG, SDN, HD 현대에너지 솔루션. 이 중에서 좀 일부 종목들이 좀 움직였습니다. 오늘 좀 SK 이터닉스는 좀 빠지는데요. 풍력에는 LS, 뭐 세진중공업, 효손중공업 넣어놨었습니다. 좀 움직임이 나왔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적어놨었는데 여기 이 두 종목으로 좀 뽑아놨었거든요. 그 다음에 혹시나 또 이제 대북주, 이제 북한 협력이 또 이제 그 민주당 쪽의 어떤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쪽으로 힘을 받을 수 있다 해서 일신석재 신원 같은 것도 적어놨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한동훈 전 장관 이쪽이 이제 와서 뭔가 돌풍을 불러일으키지 만약에 못했다 하면 아시죠? 그 다음에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오세훈이 떠오르기 때문에 진양학 이런 것들도 적어놨었습니다. 정태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예측할 수도 없고, 사전 투표율 가지고 이쪽에 이번에 야당이 뭐 강할 거야, 여당이 강할 거야, 이런 것도 속단할 수 없기 때문에 힘들어요. 근데 오늘 보면은 뭐 코나이 같은 저기 이재명 대표의 그 관련주죠. 예전에 우리 지역 화폐 있지 않습니까? 지역 화폐 그 예산을 많이 줄여놨어요, 예전에. 근데 이제 이쪽이 좀 힘을 받으면, 그럼 이번에 총선에서 야당 쪽이 이기면, 그럼 이재명 대표의 관련주들이 좀 오르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 좀 오르거든요. 이재명 관련주라고 분류되어 있는 오리엔트, 뭐 전공이라든가 뭐 이런 종목들이 좀 오르는데, 그래서 오늘 코나이 같은 것도 움직임이 있는데 어렵습니다. 정테마 같은 경우에는 또 뭐 저희 방송에서 뭐 다루기도 좀 어렵고요. 테마주다 보니까 급등락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좀 정리를 좀 해놨었다라는 거,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목요일 일정입니다. 네. 그리고 그거 하나 알려드릴게요. 제가 기사를 보다가 흥미로운 기사가 있었어요. 어떤 기사냐면 4월 10일 이제 총선 이후에 그 야당이 이기거나 여당이 이겼을 때 앞으로 그 향후 한 달 정도, 한 달 이내에 그 움직임이 어떻게 되는가. 그랬더니만
5번 중에 4번 정도인가? 예, 그 정도가 야당이 이기면은 지수가 떨어지고요. 그 다음에 4번 중에 3번이 이겼나? 그렇게 그 여당이요. 그랬을 경우에 주가 상승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뭐 그것이 항상 맞는 건 아닙니다. 맞는 건 아닌데 좀 악재가 많지 않습니까? 뭐 이번에 지금 이란이 만약에 이스라엘을 친다면 제5의 중동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가 보통 코스닥에 많이 영향을 미치거든요. 우리나라에. 근데 그런 조금 국채금리도 지금 4.40대입니다. 4.50대에 가면 증시에 좀 불리한데 그런 지속적으로 상승 어떤 이슈도 있고요. 그 다음에 고용도 좀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죠? 미국에서. 그래서 금리 인하, 6월 금리 인하, 미국의 6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조금 희석되고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조금 지수가 완전히 여기서 무너지는 건 아니겠지만 조금 불리한 이번 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만약에 보신다면, 만약에 이번 실적주 이런 것들을 사시고 싶다면 목요일, 금요일, 이번 주 목요일, 이번에 수요일 날 끝나고요. 목요일, 금요일 정도까지 한번 보시고, 저희 금요일 날 항상 안 좋잖아요. 그래서 조정이 나오면 그럴 때 매수 기회로 보시고 실적 좋은 것들을 조정 시 매수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예, 목요일 보겠습니다. 목요일에 보시면 3월 자동차 산업 동향, 여기에다가 제가 코리아 FT를 맨 앞에 놓았는데 요게 그죠? 급등이 나왔죠. 그죠? 오늘 시간에 급등이 나와서 만약에 요걸 보시고 어제 사셨다면 오늘 뭐 강력한 시세가 나왔을 거예요. 그 다음에 뒤에도 아마 KBI 메타 오토시스, KB 오토시스, 더구전자도 움직임이 좀 나왔을 겁니다. 더구전자 같은 경우에는 애플이 로봇인가요? 그거 이제 진출한다고 해가지고, 지난주에 좀 차트적으로 만들어서, 봤던 건데, 요것도 좀 움직임이 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보시면은 이제 석유 가격 관련해서 석유 시장 점검, 여기에다가 제가 해징주 넣어놨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해징주 하나는 좀 볼만하다 생각해서요. 중화에너비스 같은 경우에 금요일 날,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넣어놓은 또 종목이고, 그 다음에 SO일 같은 경우에는 정제마진의 어떤 상승 이슈로 인해서 제가 여러 프로에서 벌써 2, 3주 전부터 얘기했던 종목인데 상승이 나와서 넣어놨고요. 그 다음에 GS 한국석유 넣어놨는데 한국석유도 그죠? 오늘인가요? 오늘 상당히 강한 모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일정에다가 이거 석유시장 점검에다가 이거 중앙에너비스나 SO일 이런 것들이 석유시장 점검이라는 이 일정에 반응하겠습니까? 하진 않으나 장이 이란이 또 이스라엘 이렇게 공격한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 감안해서 넣어놓은 겁니다. 여기 밑에 이제 요거 말고도 천연가스에 GSE 대성에너지도 넣어놨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넣어놨고요. 유가가 WTI 서부 텍사스 원유죠. 그거 WTI가 90달러 아직 안 넘었거든요. 브렌트유는 넘었는데 90달러 넘으면 조금 위험합니다. 이제 100달러까지는 바로 못 갈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면은 그 물가를 자극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 조금 주의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환율도 주의하셔야 돼요. 환율이 지금 1350원대 와서 지금 연중 거의 최고거든요. 그래서 환율도 좀 지속적으로 상승하면 외국인이 국내 주식을 살 유인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온갖 악재 투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이 지난주에도 사고 이번 주 초, 어제까지는 좀 샀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나름 아주 최악은 아닌데 조금 주의해야 될 구간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악재들 속에서도 그래도 믿을 만한 건 기업의 실적이거든요. 그래서 기업 실적 정도, 만약에 지금 우리는 계속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 기업 실적 그거 체크하시고 실적이 괜찮은 섹터, 반도체, 조선, 미용기기, 화장품, 요 정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 녹색 창에다가 네이버 녹색 창에다가 어떤 종목 내지는 종목 한 다음에 1분기 실적 치면 나와. 예를 들어 SK 하이닉스 1분기 실적 이렇게 치면 그 실적이 이제 추정치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기사 같은 것들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일정입니다. 목요일 일정 계속 지속되는데 2024년 초고대 AI 활용 지원 사업 공고에서 토마토 시스템 AI 쪽이 너무 차트가 다 안 좋아요. 예전에 강했던 섹터가. 그래서 오늘 더존 비전이 좀 상당히 강한 모습이거든요. 더존 제4은행 진출 이슈로 그 종목만 좀 강한데 토마토 시스템 그나마 차트적으로 나눴었는데 좀 움직임이 좀 없었습니다. 기업 내용은 좀 괜찮더라고요. 해외 진출 이슈가 있는 종목인데
그래서 AI 쪽도 차트적으로 다 봤는데 좀 추세가 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AI 소프트웨어 쪽은요, 트럼프도 오늘 뭐 기사가 나왔죠. 그래서 이제 만약에 다시 이제 대통령에 이제 오르게 된다면 AI나 이제 바이오, 제약 바이오에 투자 발표할 것이다 이런 이슈도 있었는데 우선은 AI 쪽, 요 소프트웨어 쪽은 실적이 좀 별로입니다. 해외 진출권 이런 것도 좀 중요하고 앱스토어처럼 AI 스토어도 생겼는데 모르겠습니다. 그런 종목들 중에서 일부 종목들이 1분기 실적이 좋으면 예, 그러면 움직임이 있을 것 같은데 차트 추세적으로 봤을 때는 좀 아직입니다. 예, 그래서 개별 테마, 개별주들의 움직임이 있으니까 이쪽은 조금 반도체 쪽 보시다가 반도체 쪽 잘 좋고 그 다음에 이제 지수도 다시 좀 우상향하게 되면 키 맞추기로 다시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아직은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밑에 보시면 이제 미국, 일본 아까 말씀드린 필리핀 3자 정상회담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에 어떤 원전 같은 것들 그런 협력 이슈가 있어가지고 제가 우진혜택 같은 거 넣어놨어요. 그 다음에 코츠 테크놀로지 넣어놨네요. 그죠? 오늘 뭐 강력하게 시세를 뿜어주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여기에다가 방산 쪽을 넣어놨었어요. 그래서 제가 정리한 거에는 뭐 제가 코츠 테크놀로지 그 다음에 이제 원전 쪽 그 다음에 예 감사합니다. 우리 피디님께서 올려주셨는데 이렇게 미중 분쟁 관련 삼화전자, 삼화전기, 대중반도체, 피델릭스도 있고요. 이렇게 넣어놨었어요. 그 맨 앞이죠. 코츠 테크놀로지. 그 다음 원전 쪽도 LS 일렉트릭이 맨 앞인데 그죠? 아무래도 변압기 쪽으로 강하니까 우진엔텍까지 해서 이렇게 넣어놨었는데 여기에는 우진엔텍과 코츠 테크놀로지 넣어놨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정리를 좀 해가지고 최종적으로 압축해서 보여드리고 있어요. 네. 오늘 현대로템이 강한데 현대로템에 납품도 합니다. 코츠 테크놀로지가. 그래서 오늘 좀 강력한 시세이기 때문에 방산 쪽은요 계속해서 수주 어떤 기대감이 살아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추적을 하십시오. 지금 좀 이제 너무 높아졌어요. 좀 내려오면 보시는 전략이 어떨까 합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입니다. 금요일. 네, 금요일 일정에는 3월 고용동항에다가, 근데 뭐 저희 일자리 문제가 최근에 불거지진 않죠. 그죠? 그때 저희 대선 있을 때는 막 일자리 문제가 뭐 심각하다, 저출산 그거랑 같이 좀, 이슈가 많이 됐었는데, 관련주들이 좀 움직임이 좀 없습니다, 요즘에. 대신에 그래서 창투사, 창업 투자 쪽으로 해서 제가 차트적으로 다 보고 봤더니 뭐 스틱 인베스트먼트, DS 인베스트먼트, 아주 아이비 투자 뭐 이런 것들을 제가 찾았는데 그 중에 스틱 인베스트먼트를 넣어놨었거든요. 그랬는데 참 신기하게 뭐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그 인테리어 그쪽 뭐 대리석 회사인가요? 그거 관련해서 그 회사 1조 규모의 뭐 인수한다 이런 걸로 또 오늘 좀 움직임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펀더멘탈 투자하시는 분들 이런 사람들 뭐 그렇잖아요. 뭐 차트 안 본다. 뭐 차트 별로 중요하지 않다. 왜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죠. 타점 잡을 때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보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하나의 재료예요. 주가는 아시잖아요. 수급, 그다음에 재료, 뭐 뉴스, 그죠? 뭐 기업의 펀더멘탈 여러 가지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리고 뭐 차트적으로 돌파 이런 것들 돌파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보면 차트가 먹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차트 베이스로 좀 몇 개 뽑은 다음에 그 다음에 기업령 파고 들거든요. 그래서 스틱 인베스트먼트 같은 게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뭐 기관이나 외인의 수급도 계속 좋았었고 그래서 이런 종목들이 갑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것들은 추세적으로 괜찮으면 또 볼만해요. 그래서 그렇게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밑에 대만 뷰티 코스메틱 박람회 뭐 이게 뭐 여기에 참가하지 않는 회사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도 굳이 제가 넣어놓은 것들은 아무래도 뭐 최근에 뭐 화장품하고 미용기기 쪽이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실적적으로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넣어놨거든요. 이 중에서는 파마리서치가 오늘 좀 움직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좀 아쉽습니다. 파마리서치 저도 요거를 좀 맨 앞에 좀 놔둬야 되는데 파마리서치만 좀 강력하게 가는 모습이에요.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제가 여기에 처음에 적었던 거는 뭐 다른 것들도 있어요. 휴메딕스, 뭐 파마리서치, 휴젤. 그 다음에 원래는 우리 피디님께서 올려주셨는데 아이패밀리 SC도 있었네요. 이것도 좀 상승이 나왔죠, 계속.
예. 우리 예전에 우리 연예인 최시라 그분의 남편분이시죠. 김태웅 님이신가? 그분이 사장으로 계신 분이 있는 회사인데, 웨딩 관련한 회사 일이 또 있는데, 중저가 화장품 브랜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적이 되게 좋은가 봐요. 계속해서 우상합니다. 그리고 뭐 제가 아는 어떤 그 지인들의 어떤 그 결혼식 같은 걸 보면은, 결혼식장 잡기가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관련해서 아이패밀리S를 계속 봤었는데, 제가 최종본에 정리에는 요걸 뺐어요. 아이패밀리S를. 예, 근데 아이패밀리S가 좀 가는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우선 정리한 내용들은 요까지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프로그램 끝까지 보면은 뭔가 제가 이야기 드린다고 했던 게 어떤 거냐면, 뉴스 보셨을 겁니다. 삼성전자가 이제, 미국에 반도체 이제 투자한다고 이야기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 투자건으로 관련해서 오늘 좀 일부 종목들이 움직임이 좀 나오는데, 그게 4월 15일이더라고요. 4월 15일인데, 그때 이제 미국의 삼성전자에 대한 보조금도 이제 규모가 나온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투자합니다. 예, 그 자금으로 파운드리 공장에 투자를 하기 때문에 가온칩스 같은 그런 종목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어떨까 해요. 예. 그래서 오늘 약간 좀 움직임이 좀 있었는데, 그래서 많이 계속 봐오셨기 때문에 한번 시스템 반도체, 디자인 하우스, 반도체 설계 쪽, 요쪽도 이제 한번 움직임이 좀 나올 것 같은데, 실적적으로는 조금 장비 회사들보다는 별로 좋지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일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건데, 그런 것들 한번 추 지켜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건데, 저는 뭐 시황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른 데 가서 보시고요. 저는 이런 종목들 같은 것도 많이 다루기 때문에, 뭐 제가 지금 다룬 것들, 이미 시세 준 것들은 안 갈 수도 있고, 갑자기 꺼질 수도 있고요. 예, 그런데 제가 방송 지난 다음에 보니까 많이들 움직이더라고요. 많이 움직였더라고요. 수목금 일정들이 그 다음에도. 근데 그런 것들을 일부러 제가 자랑 안 합니다.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 하고. 그래서 제가 정리하는 것들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고요. 전 또 다음 주에 제가 정리해서 가져오겠습니다. 도움 되시는 분들, 꼭 매주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